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 31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분석을 들어가는데 문법은 별로 없어요. 내용만 가지고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쉬운 문제였습니다. 첫 줄에 보면 플라톤은 주장을 했다는 뜻이죠. 타동사 대치 접속사예요. 대절 속에서 조금 길죠, 길이가. When you see something that strikes you as beautiful인데 이때 뒤에 대해서는 주격관계 대명사입니다. strike란 단어는 어떤 인상을 주다예요. 아름다운 것으로서 여러분에게 인상을 주는 무언가를 여러분이 볼 때 이 시간부사절이죠. You are really just seeing a partial reflection of a true beauty입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단지 보고 있는 것이다. partial은 부분적인이죠. 부분적인 reflection. reflection은 반응이란 단어죠. 그래서 부분적인 어떤 반응만 보고 있을 뿐이다. 무엇에? 진정한 아름다움에, 진정한 미의 부분적인 반응만 단지 보고 있을 뿐이다. 완전하게 전체를 제대로 보는 게 아니라 just as, 마치 뭐뭐처럼이죠. A painting, 그림이나 또는 심지어 사진조차도 단지 실제적인 것에 대한 부분만을 포착하는 것처럼, 그렇죠. 어떤 대상을 그림을 그립니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딱 그 순간을 포착하는 거죠. 사진도 마찬가지죠. 제대로 전체를 다 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것처럼 여러분은 정말로 진정한 미의 부분적인 반응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플라톤은 이렇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냐면은 진정한 아름다운 미는 콤마 오어는 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때 와서 목적어예요. 콜이 오형식 구조이기 때문에 플라톤이 the form of beauty라고 부르는 것은 진정한 미, 즉 플라톤이 the form of beauty라고 부르는 것은 no particular color, shapes or size입니다. 특별한 색깔이나 형태나 크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자, 부정문이죠. no. 그 다음 red를 나왔습니다. instead로 바꿔서 쓸 수 있어요. 접속 부사를. 그것은 블랭크한 관념이라는 겁니다.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어요.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왜? 색깔이 있다는 건 보이는 거고 형태가 있고 크기가 있다는 건 눈으로 보이는 건데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뭐 보이지 않는 거는 밑에 보기 보면 다 안 볼까요? 1번 추상적인 1번이 정답이지. 완전 꿀잼이지. 너무 쉽잖아 이거는. practical 실용적인, 단어 모르면 어려워 이거는. 실용적인, imperfect 불완전한, visualize 시각화된, 완전 답이 아니죠. 이건 시각화된, changeable 변할 수 있는, 이런 변하고 안 변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 색깔도 없고 형태도 없고 크기도 없다 그랬어. 그게 추상적인 관념이야. 뭐처럼? 숫자 5처럼. 여러분은 숫자 5의 그림을 만들 수가 있는데 파란색 잉크 또는 빨간색 잉크로 크거나 작게 만들 수가 있어. 그러나 그 숫자 5 자체는 그런 것들에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지. 빨간 색깔로 크게 그렸든 빨간 색깔로 작게 만들었든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no physical form이잖아. 물질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눈으로 딱 보이는 물질적인 구체적인 형태가 없다는 거야.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잖아. 여기서 또 한번 빈칸이 추상적이라는 말을 받쳐주는 내용이 나왔잖아. 그죠? 그러면서 명령문이 나온 거지. Think of the idea of a triangle,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삼각형에 대한 관념을 한번 생각해봐. 비록 그것이 특별한 색깔이나 크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떻게든 간에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모든 삼각형 안에 있다고 이게. 플라톤은 생각했지. 똑같은 것이 미에도 적용된다. 미에도 사실이다. 아름다움에도 적용된다. 아름다움에도 사실이라고 생각했다. The form of beauty는 어떻게든지 간에 여러분이 보는 모든 아름다운 것들 안에 있다라는 거지. 추상적이라는 이야기예요. A를 보든 B를 보든 C를 보든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추상적이니까 굉장히
주관적일 수도 있죠. 객관적은 없다. 객관성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쉽죠? 어차피 밑에를 안 읽어도 앞에서 지금 레드 앞문장까지만 읽어도 빈칸에 답이 나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아마 틀린 학생들은 조금 열받아질 거예요. 아, 이걸 내가 틀렸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전문가인 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쉬웠다는 거죠, 이게. 단어도 어려운 게 없었고, 별로. 해석만 이렇게 쭉 하면서 약간만 이해하면 된다는 그런 수준의 지문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이 지문은 내가 생각할 때는 중간고사에 나오지 않을 것 같아. 내 생각은 그거예요. 내 생각은. 자, 열공하시고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3월 모의고사 고1 32번 빈칸 지문을 가지고서 문법을 간단히 설명을 하고 내용을 들어가겠습니다. 31번은 굉장히 쉬웠어요. 근데 32번은 31번보다는 좀 나아요, 지문이. 자, 첫 번째 줄 예제는 접속사 when하고 똑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줄 끝에 be aware로 명령문입니다. 인식해라.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to get a conversation rolling은 to는 이때 so is to와 같아요.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로 들어가고 get 목적어 목적보 구조입니다. 대화를 계속 굴러가게 계속 대화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뜻입니다. 다음 줄에 ask는 여기서 사행식 동사로 쓰였어요. 간목직목. 그리고 쭉 내려가서 when she does come up이던데 이때 does는 come이라는 일반 동사를 강조하는 용법이죠. come up이드는 무엇을 생각해내라 떠올리랍니다. 정말로 생각해낼 때 떠올렸을 때조차도 이런 뜻이죠. 그 다음 줄에 be worried that 이 that은 접속사입니다. be worried that절. 그리고 다음 줄에 형용사 good 그 다음 enough 그 다음 to 부정사. 형용사 다음에 enough 다음에 to 부정사. 어순 조심하세요. 해석은 뒤에서부터 정당화할 정도로 충분히 좋은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다음에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 형용사. 보호는 항상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it's better to simply reflect. 이것은 가주어 to 부정사가 진주어죠. 그리고 to 부정사 사이에는 반드시 부사가 들어옵니다. 부사가 돌아서 simply reflect를 수식합니다. 그리고 reflect는 반영하다도 있고 반사하다도 있고 여기서 나타내다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고 타동사로 뒤에 what절이 목적어절입니다. 그 what절 안에서 what은 notice의 목적어 되죠. 이렇게 해서 문법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자,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감정적인 순간에 빠져있는 그런 여러분의 자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때 인식을 해라. 대절을 인식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빈칸이 비어져 있고 빈칸은 주어죠. works가 동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빈칸이란 주어는 그 다음 줄에 대화가 계속 굴러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화가 계속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질문을 물어보는 것보다는 이 주어가 빈칸인 주어가 보통은 더 효과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질문하지 말고. 그죠? 다음에 you may ask your child.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왜 너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볼 수 있죠. 그리고 자녀는 may not have a clue. 기분이 안 좋은 단서를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기도 잘 몰라. 어린아이로서 she may not have an answer on the tip of her tongue인데 난 이 문장이 좀 애매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위에 보면 정리해놨는데 on이나 at the tip of one's나 the tongue 해가지고 말이 목구멍까지 나와서라는 뜻인데 예문에 I have it on the tip of my tongue but can't exactly recall it이에요. 나는 그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돌 뿐 정확하게 그것을 기억할 수 없다. 생각이 안 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말이 혀끝에서 뱅뱅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억이 안 나. 여기 보면 차라리 뒤에 on the tip of her tongue을 빼버리면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자, 어린아이로서
그 아이는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깔끔한데 on the tip of her tongu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내가 볼 때는 낫이 빠지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으로는 she may have an answer on the tip of her tongue. 이게 훨씬 더 내용에 맞는 것 같다고. 낫을 왜 질문하는지 모르겠어. 어쨌든 나는 이 문장은 이상하다고 보는 거예요. 차라리 on the tip of her tongue을 빼는 게 좋아요. 2학년 지문에도 오류 비슷하게 헷갈리는 게 있던데 1학년 모의고사도 좀 애매한 게 이런 게 있고 문제를 출제할 때 검증을 하고 출제하면 좋겠는데 어쨌든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자, 어쨌든 지금 이 문장은 그 아이가 그 어떤 왜 자기 감정이 그런지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Maybe she's feeling sad about her parents' argument입니다. 아마도 그녀는 슬픔을 느끼고 있어. 뭐에 대해서? 그녀의 부모님이 서로 싸우고 말다툼했는 거, 논쟁했는 거에 대해서. 그 이유대로 그런 이유일 수도 있고, 또는 because she feels overtired. 너무 피곤하고 지나치게 극도로 피곤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she's worried about a piano recital이죠. 피아노 연주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꼭 집어서 이거다 라고 본인은 잘 모를 수 있지. 그러나 she may or may not be able to explain why or any of this. 그 아이는 이것들 중에 어떤 것을 설명할 수도 있지만 또는 설명 못할 수도 있죠.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가 하나의 답을 정말로 떠올릴 때조차도 그 아이는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답이 자기가 느끼는 그 감정을 정당화시킬 정도로 충분히 올바른 답인지 아닌지를 걱정할 수도 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 아래에서 a series of questions, 그러니까 일련의 질문들이니까 연속적인 질문들이 단순히 아이를 조용하게 말도 안 하게 침묵을 지키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몇 가지 부모님이 질문해도 물어봐도 대답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죠. It's better,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죠. It's better to simply reflect what you notice입니다. 부모인 여러분이 알아차리는 것을 단순히 나타내는 거, 이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거야. 더 낫다는 거지. 그러면서 여러분은 말을 할 수도 있어. 너 오늘 약간 피곤해 보이네. 또는 내가 연주에 대해서 얘기를 꺼냈을 때 네가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나는 알아차렸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을 기다려볼 수도 있죠. 그죠? 아이의 표정을 관찰하고. 그래서 지금 빈칸에 보면은 지금 이게 더 효과가 있다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1번에 보면 giving quick advice입니다. 빠른 조언을 주는 것. 이거 아니죠. 대답을 듣기 위해서 그녀를 막 밀어붙이고 강압하는 거 아니죠. 간단한 관찰을 공유하는 겁니다. 아이 표정을 보고 마지막 문장이잖아요. 그리고 니 좀 피곤해 보이네. 내가 연주에 말할 때 너 얼굴을 찡그리는 걸 나는 봤어. 알아차렸어. 그러면서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반응을 기다릴 수 있는 거죠. 3번이죠. 네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말하는 거. 뭐 생뚱맞은 이야기지. 엄마 어릴 때 이야기. 나는 어렸을 때 어떻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 아니잖아요. 그죠? 5번에 좀 냉정하게 하기 위해서 진정시키기 위해 가지고 그 애를 리브 목적을 넣는 홀로 두다죠. 혼자 남겨두는 거. 이 너무 나갔죠 이거는. 그죠? 너무 오버했어. 땡.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3번. 아시겠죠? 지문이 31번보다는 훨씬 나은 지문. 이 지문도 중간에 내가 애매한 부분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열공하시고 오늘 저녁 시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십시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3월 모의고사 고1 33번 빈칸 문제를 가지고서 바로 강의를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문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차근차근히 해석만 잘하고 내용적인 걸 잘 이어주면 빈칸이 쉽게 나옵니다. 첫 번째 줄에 우리의 피부는 컨덕트는 전도하다죠. 전기를 전달한다. 전기를 전도한다는 겁니다. More or less efficiently, 꽤 효율적으로 전기를 전도한다는 거죠. 뭐에 따라서 depending on, 뭐에 따랐습니다.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전기를 꽤 효율적으로 전도한다는 거죠. 강하게 전도할 수도 있고 약하게 전도할 수도 있고 우리 감정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대절 속에서 다시 when이죠. 접속사 대신인데 what은 쓸 수 없고요. 왠절에 우리가 감정적으로 자극을 받을 때 스트레스를 받거나 슬프거나 어떤 강렬한 감정을 정말로 느끼는 그런 자극을 받을 때 요 가지가 시간 부사절이죠. 그 다음 주절이에요. 우리의 몸은 sweat, 땀을 흘리는데 a tiny bit, 아주 약간 흘려. 근데 so 대신에 대시 접속사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너무나도 적어서 그 결과 우리는 might not even notice입니다. 심지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죠. 내가 땀이 조금이라도 나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감정적으로 자극받을 때 땀을 흘린다는 거지. 그게 아주 작든 조금 많이 흘리든 간에. 근데 너무 작으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when those tiny drops of sweat appears, 그러한 작은 땀방울들이 나타날 때 우리 피부는 어떻게 됩니까? 더 전기적으로 전도력 있게 된다는 거야. 더 전기적으로 전도력 있게 돼. 땀방울이 나타나게 되면. 자, 땀샘이죠. sweat gland를 외우세요. 땀샘의 활동에서의 이러한 변화는 일어납니다. 완전히 without이 전치사, 그 다음 의미상주어, having이 동명사거든요. 여러분의 의식이, conscious mind를 의식으로 해석하세요. 여러분의 의식이 그 문제에 말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이 말은 여러분의 의식이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도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지. 의식이 그 문제에 관여하지 않고도 말이야. 아, 내가 땀을 흘려야 되겠다? 흘리지 말아야 돼. 이런 의식이 관여하지 않은 채로 않아도 땀샘 활동에서 이러한 변화는 일어난다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나도 모르게 땀이 난다는 겁니다. 내 감정이 격렬하거나 약간의 감정을 느낄 때.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낀다면 intense, 강렬한 형용사죠. feel이 감각 자동사니까 emotion이란 부사는 형용사를 꾸밉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감정적으로 강렬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은 땀샘 활동에서의 증가를 알아차릴 거야. 강렬하게 느끼니까. 근데 약하게 느끼면, 약한 감정적 자극을 받으면 땀이 아주 작게 나니까 눈치 못 챌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 이것은 특히 과학적 관점으로부터 유용하다. 왜냐? 그것은 allow 목적어 투부정사죠. 우리가 객관적인 값을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다가 부여하도록 허용하기 때문에,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에다가 객관적인 값을 부여한다는 것은 수치화시킬 수 있다는 거잖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죠. 객관적인 값이니까. 내가 감정 자극이 강하게 느낄 때는 7, 9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그럼 빈칸에 우리는 실제적으로 빈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감정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 이런 말이 들어가면 되지 않겠나? 앞에 그 내용을 쭉 이어서 눈치로 딱 때려봤을 때 by tracking이죠. by ing가 나오는데 추적함으로써지. 함으로써 여러분의 몸이 잠재의식적으로 어떻게 잠재의식적으로 땀을 흘리는지를 추적함으로써, 그리고 또 여러분의 피부를 통해서 약간의 전기를 흘려보냄으로써 우리는 실제로 이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광펜 끄는 부분이 같은 의미거든. 그 다음에 우리는 turn A to B, A로 B로 바꾸다는 표현이 나오세요. 주관적인 감정의 강도에 주관적인 잠재의식적 그런 경험을 뭐로 바꿔요? 객관적인 수로 바꾼다. 계산하지 말자. 객관적인 수로 바꾼대. 뭐 함으로써 객관적인 수로 바꿔?
figure out은 여기서 계산하다는 뜻이에요. 자, how good에서 good은 get에서 빠져나간 겁니다. get good as의 표현인데 how의 수식을 받기 위해서 빠져나간 겁니다. 간접의 부분으로. 여러분의 피부가 전류를 전달하는 것을 얼마나 잘하느냐, 여러분의 피부가 전류를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를 계산함으로써 객관적인 수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자, 밑에 보기 보세요. 감정 상태를 계산할 수 있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1번 리미트 제한한다죠. 호르몬의 반응, 호르몬 이야기 나오지도 않았어요. 안녕히 가셔야 되겠지. 호르몬의 반응. 2번 통제한다. electrical current, 전류죠. 전류를 통제한다. 뭘 통제해요? 통제하기는. 그 다음에 여러분의 피부 상태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피부과 가는 것도 아니고. 네 번째, 여러분의 감정 상태를 측정할 수 있다. 계산함으로써 객관적 수로 바꿀 수 있다 그랬거든. 이게 정확한 답이죠. 4번. 그죠? 해석만 잘 하면 됩니다. 해석을 잘하면. 진짜로. 굳이 스킬을 쓰지 않아도 해석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 연습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확한 해석을 빠르게 하는 거. 그리고 그걸 빨리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거. 이 훈련을 계속해야 돼, 고3까지. Diversify emotional experiences. 감정적 경험을 다양화시킨다. 감정적 경험을 다양화시킨다는 말도 위에 언급이 안 돼 있죠. 날려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3점짜리였어요. 형광펜 끊는 부분이 연결되는 거고, 빈칸을 도와줄 수 있는 말이 빈칸 앞뒤에 포진돼 있지. 문제 아주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죠. 문제 괜찮았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이 지문도 학교 시험에 나올 확률이 한 70%? 80% 정도 된다고 보고 공부를 하세요. 일단 별표를 쳐둘게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지만 그래도 열공하고 마지막 오늘 저녁 행복한 시간 보내고 즐거운 시간 보내야 돼요. 마음이라도 즐거워야지. 공부할 때 괴로움만 갖고 공부하면 안 되거든. 내가 잘 될 수 있다. 이번 네이스 성적 잘 받을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하세요. 아시겠죠? 파이팅!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34번 마지막 빈칸 문제를 가지고 강의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문법을 잠깐 살펴봅시다. 몇 개가 중요한 게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면 to라는 단어가 보이죠. 대동사로 쓰였습니다. communicate를 받아주는 대동사입니다.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현재로서 to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thatsmell에서는 that은 지시형 용사로 smell을 수식하고 smell이 선행사가 되면서 뒤에 that이라는 주격 관계 대명사가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줄에 frequency 주파수란 뜻이거든요. 이때 that은 목적격 관계 대명사입니다. here의 목적어. 그리고 그 다음 줄 맨 뒤에 보면 to see는 알아보기 위해서라는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뜻, so is to고. 그 다음 see의 목적어 if인데 그들이 기록할 수 있는지. 그래서 whether의 의미입니다. 이 자리에 that을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불확실한 내용이니까. 아직까지 뭐 확실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if나 whether를 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found가 타동사지요. 역시 that도 접속사입니다. 타동사 뒤에 접속사 that. 고등학교 2학년 문법에 나왔어요. 문법 시험 29번에. 자, 그 다음에 found가 과거인데 주절동사 대절 속에서 플랜트 다음에 프로듀스가 현재예요. 시제가 다르다고 이상하게 보지 말고 식물들이 고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리, 소음을 낸다라는 것은 생물학에서 일반적으로 과학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제를 씁니다. 원래 식물들은 그렇게 소리를 낸다는 거죠. 뭐 스트레스 받을 때나 그 상황에 맞춰서. 그래서 현재 시제 쓴 거고요. 그 다음에 the sound a plant makes, make의 목적어가 the sound거든. 그래서 목적에 관계되면서 위치가 들어갔고, 물론 that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the sound가 주어니까 D 플러스 S가 붙죠. 수일치, 주어 동사 거리가 떨어졌을 때 수일치 조심하세요. 그 다음 주에 D1 할 때 원이 부정대명사인데 사운드를 받아주는 부정대명사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여기 the one하고
it 사이에는 목적격 관계되면서 또 위치나 대시 생략되었다고 보면 됩니다. make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 다음 be or 사이에 이제 뭐뭐 할 가치가 있다는데 note가 주목가 되니까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시 가주어 대절이 진주어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don't think 다음에 접속사 대시 생략되어 있고 다음 저 밑에 가면 Their main objective is to survive. to 부정사 보호됩니다. 그들의 주요한 목표는 생존하는 것이다. 라 이런 뜻입니다. 지문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마지막 줄에 빈칸이 있다는 건 쉽다는 겁니다. 빈칸이 첫 문장에 있거나 마지막 문장에 있을 때는 쉬워요. 자, 내용 봅니다. 식물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답니다. 식물들도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그럼 어떨 때 의사소통을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거죠. 비록 not in the same way we do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의사소통을 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는 안 하겠지만 식물들은 의사소통을 할 수 있대. 그러면서 그 예시가 나오죠. 몇몇 식물들은 냄새를 통해서 센트, 냄새를 통해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한답니다. 여러분은 그 냄새를 알고 있죠. 여러분이 mowed lawn, 잔디를 깎은 후에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그 냄새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외국 같으면 이제 단독주택에 잔디가 많기 때문에 잔디 깎는 일이 많죠. 보통 우리가 산에 풀을 베고 난 데도 냄새가 나는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보통 성묘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That's actually an SOS인데 그렇다. 그것은 실제로 조난 신호다. 이 말인데 여기 SOS는 위에 적어놨습니다. Save our ships 또는 Save our souls 해가지고 우리의 배를 구해줘. 우리의 생명을 구해줘. 이런 조난 신호의 약자입니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Some plants, 몇몇 식물들은 사운드, 소리를 내요. 냄새로 자기 불만을 표현하는 식물도 있고 소리로 자기의 어떤 위험하다는 것을 자기가 어떤 고통을 느낀다는 걸 전하는 식물도 있답니다. 그렇다. 사운드. 비록 인간인 우리가 들을 수 없는 그런 주파수에 있다 하더라도 소리를 사용한대요. 그래서 이제 연구원들이 실험을 해봤거든. 식물하고 마이크를 가지고서 뭐 하기 위해서 그 연구원들이 any trouble course, 어떤 식물이 공경에 처했음을 알려주는 그 소리를 기록할 수 있는지 녹음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식물과 마이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어요. 근데 결론이 뭐냐? 연구원들은 발견을 했어. 알게 됐다는 이야기죠. 식물들이 고주파수의 딸깍거리는 소음을 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뭐 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When stressed. 그리고 can make different sound for different stressors. 다른 스트레스 요인들에 대해서 다른 소리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여기도 can make 현재죠. 다음에 식물이 when it's not getting water인데 water는 물을 주다는 뜻이죠. 근데 물이 공급되어지고 있지 않을 때 식물이 내는 그 소리는 differs from 다르답니다. When a leaf is cut, 식물의 잎이 베어질 때 그 식물이 내는 소리와는 다르다는 거죠.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겁니다. 상황에 맞게. 그러나 It's worth noting that experts don't think plants are crying out in pain이죠. 전문가들이 식물들이 고통 속에서 울부짖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점을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다. 그게 주목할 만한 가치는 있다는 겁니다. It's more likely that these reactions are knee-jerk survival actions입니다. 이러한 반응들은 식물들이 막 울부짖으면서 소리도 내고 뭐 어떻게 냄새도 풍기고 이런 반응들은 자동적인 생존 행위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기서 이제 핵심이 나오죠. 의사소통을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살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중요한 목표, 그들이 소통하는 중요한 목표, 소리를 내고 냄새를 풍기는 중요한 목표는 살기 위한 거다. 나오죠? 그러면서 냄새와 사운드는 뭐다? 그들의 도구다. 살기 위한 도구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빈칸에 그런 말만 집어넣으면 되겠지. 1번에 디펜더는 방어하다 지키다거든. 어게인스트는 뭐뭐에 맞서서 대항해서.
그래서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인데 might 하면 댐이죠. 식물들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들에 대항해서 방어하고 지키는 거. 이 맞죠? 살기 위한 거잖아. 다음 이번에 보여주는 거지. 그들의 지지를. 이웃하고 있는, 인접해 있는 가까운 식물들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보여주는, 뭐 이상한 이야기 하고 있죠. 세 번째는 그들의 고통과 불만을 숨기는 게 아니라 표현하다 말했죠. 두 번째 문장에서 그들의 불만을 표현한다, 냄새를 통해서 이 말했지. 정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 다음 4번은 share a with B, A를 B와 공유하다니까 영양소를 다른 식물과 공유한다. 본문에 없죠. 다섯 번째, 그들의 유전적 구조를 바꾸는다. 본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은 반대고 4번은 5번은 본문에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2번도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요. 1번만 정답이 되는 겁니다. 3점짜리인데 쉬웠고 답도 1번이었어요. 그죠?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아마 많은 학생들이 맞추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 복습하시고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35번 전체 어려움과 관계없는 문장을 문법은 간단하게 분석을 해보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첫 줄에 보시면 it이 가주어고 for 캐릭터이 의미상 주어입니다. 그 다음 to be a hero가 진주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 주에도 보시면 똑같죠. it 형용 가주어고 essentially 형용사 보호가 됩니다. 필수적인. 그 다음 for 의미상 주어가 나오고 to establish가 진주어가 되는 구조입니다. in order to 부정사 있고 그 다음 줄에 콤마 있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이 되고, 자 1번에 보시면 in order 하고 쭉 나오죠. 거기에 다음 줄에 콤마 있습니다. 그럼 뭐뭐 하기 위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냥 to만 써도 되고 so is to를 써도 돼요. 의미상 주어는 부정사 의미상 주어는 바로 앞에 쓰기 때문에 for tragedy or misfortune이 지금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다음 줄에 so as to도 뭐뭐 하기 위하여고, 그 다음에 as는 전치사입니다. 뭐뭐로 쓴데 either A or B 상관 접속사를 연결돼 있죠. 명사가. 그리고 3번에 보면 whether절은 양보 부사절입니다. 양보 부사절. 그리고 그 다음 줄 뒤에 보면 summon이 선행사죠. 그리고 후저 나와요. 후저는 사람이나 사물이 다 선행사가 가능합니다. 근데 이 후저는 뒤에 바로 명사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동사 나오고 목적어 나오는 구조가 되어 있죠. 해석할 때는 후저를 해석하지 마세요. 그냥 후저가 맞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선행사를 집어넣어서 뭐뭐의 행위 이렇게 해석하면 되죠. 자, 그 다음에 5번 앞쪽에 보면 대시 주격 관계 대명사고 minor characters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들이 선행사가 됩니다. 그리고 little responses에서 little는 부정적 의미죠. 그 다음에 in order to 부정사 굉장히 많이 나오죠 오늘. 마지막에 as 다음에 either A or B 구조입니다. 주로 가주어 진주어 to 부정사 의미상 주어 이게 많이 나왔네요. 그죠? 자, 내용 보시면 등장인물이 악인과는 빌런, 악한 악인과는 대비되는 존재로서 영웅이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영웅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등장인물이 영웅이 된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죠. 항상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인이 있으면 또 주인공 영웅이 있죠. 선인이 있죠. artistic 예술적인 그리고 entertainment descriptions 오락적인 그런 묘사 안에서 필수적이랍니다. 저자가 protagonist 주인공과 관중들 사이에서 긍정적 관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수적이랍니다. 그렇죠? 주인공하고 우리는 항상 정의 선의 편이니까 영화관도 드라마도 그걸 시청자나 관객 관중이 주인공과 긍정적 관계를 확립해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관객도 쭉 자기 감정을 몰입해서 쭉 끝까지 보잖아요. 이게 저자 입장에서 필수적인 일이야. 자, 그러면 1번에 비극이나 또는 불행이
관객에게서 감정적인 반응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 등장인물, 즉 주인공은 조종이 되어져야 돼. 친구로서 또는 적으로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주인공이 조종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1번은 흐름하고 관련이 있지요. 왜냐하면 주인공이 친구로서 적으로서 관객한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조정되어져야 된다는 거. 계속해서 주인공과 관객이 긍정적 관계를 끌어내는 거잖아. 그 다음 2번이 함정이었어요. 정답이 2번이었는데 왜 함정이었냐면 마찬가지로 괜찮아. 마찬가지로 라인은 선인데 친구와 적 이것도 괜찮았어. 근데 친구와 적 사이의 그 선이 현실 속에서는 명확하지 않다. 갑자기 뭐 위에서 말하는 등장인물, 주인공 뭐 이런 거 나오다가 예술적 어떤 묘사 이런 거 나오다가 갑자기 현실이 나와. 생뚱맞은 이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일단 뭔가 찝찝한 그런 힌트가 주어집니다, 우리한테. 자, 3번에 보면 whether절은 양보부사절인데 portrayal is fictional or documentary 해가지고 그 묘사가 허구적이든 아니면 사실적이든 간에 우리는 느껴야 된다. 그 주인공이 행위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느껴야 돼. 주인공이 그 화면 안에서 드라마 안에서 영화 안에서 하는 행위가 우리에게 어떤 이로움을 주는 사람이다, 주는 누군가이다 라는 걸 느껴야 된다고. 그쵸? 허구든 사실을 기록한 것이든 간에 주인공은 is or would be worthy, 가치 있는 동료이고 소중한 협력자이고 그렇게 가치 있는 동료이고 또는 소중한 협력자가 될 것이다. 됐죠? 그럼 3번도 그럼 맞아요. 2번이 좀 찝찝합니다. 그 다음에 폭력적인 액션 영화들은 종종 가득 차 있어. 더전즈 오브 수십어이란 말은 좀 더 돌려서 말하면 많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어. 무엇에? 비중이 적은 등장인물들의 많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다. 근데 대시 주격관계 대명사잖아. 관중 속에서 거의 반응을 끌어내지 못하는 비중이 적은 그런 주인공들의 수많은 부수적인 죽음들로 가득 차 있다. 폭력영화. 그렇죠? 내용은 큰 내용은 별로 없잖아. 폭력영화 같은 경우는. 그 다음에 in order to feel strong emotions입니다. 강한 감정을 느끼기 위해서는 관중은 뭐 해야 된다? 정서적, 감정적으로 협력자 또는 적으로서 등장인물에 깊이 관여되고 몰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죠? 그래서 다 연결되는데 2번이 찝찝하게도 갑자기 친구와 적 사이의 그 선이 현실에서 명확하지 않다. 뭐 가상공간, 현실 뭐 이런 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다. 2번이. 그래서 틀렸다. 굉장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것도 아니고 그냥 평이한 문제인데 약간 생각을 해야 돼요. 흐름을. 형광펜 칠해놓은 부분은 여러분들이 잘 관리하시고 뭐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출제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어요. 중간고사에서. 그러나 무조건 또 여러분이 출제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또 공부 안 하지 말고 공부를 해두세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수능 치는 그날까지 항상 함께하는 몸짱 영어쌤 MJ입니다. 오늘은 고1 3월 모의고사 36번 글의 순서 문제를 가지고서 문법을 먼저 분석을 하고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자, 박스에 보시면 Let's assume that이 보이죠? assume은 가정하다, 추정하다는 타동사고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 뒤에 문장이 완전한 구조죠. be capable of인지 뭐뭐를 할 수 있다는 뜻인데 thinking은 동명사죠. 그리고 despite 이거는 전치사입니다. of가 뒤에 오지 않아요. 그러나 in spite of는 of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부족하거나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다음 A번 순서대로 문법 설명할게요. imply는 암시하다는 타동사입니다. 대시 접속사예요. 그리고
다음 줄에 that도 접속사입니다. 지금 네모해놨는 부분은 다람쥐를 가리키는 거죠. 그리고 they don't need them에서 이 them은 위에 있는 컨셉트, 개념을 가리키는 대명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줄에 for 의미상 주어 to 부정사가 나오죠. to 부정사. to be able to say that. say는 타동사, that은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다음 줄에도 have to show. show가 타동사고 that절이 목적어절인데 지금 not just는 not only와 똑같죠. but also 상관 접속사 사이에 that절이 병렬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show에 연결되는 목적으로서 병렬 구조죠. 다음 B번에 문장 맨 앞에 to 부정사로 나오고 그 다음에 콤마가 나오면 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she doesn't need에서 부정문이죠. 그리고 or 나오죠. not, noR 나오죠. not하고 noR은 서로 호응 관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noR은 앞에 부정적인 내용이나 부정문이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it might enough for her. 이 구조도 it이 가주어고 enough가 형용사로서 보호입니다. 그 다음 for 의미상 주어고 to 부정사 구조예요. 그 다음에 ability는 to 부정사와 친숙합니다. 그래서 to 부정사의 수식을 늘 봤습니다. 해석할 때. 그 다음에 a mental map of the tree. 이게 선행사고 where이 관계 부사입니다. 관계 부사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그 다음 C번에 not necessarily 반드시 뭐뭐는 아니다는 뜻이죠. me는 타동사, that절이 목적어절, that은 접속사. 그 다음에는 밑에 셋째 줄에 보시면 다람쥐가 나오고 who가 주격 관계의 대명사입니다. 그리고 is planning, 계획을 세우고 있다 해서 계획을 세우다라는 단어 타동사지요. 뒤에 목적어가 나오는데 how to 부정사가 목적어입니다. 명사구라 그러죠. 그 다음 from A to B인데 A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the branch가 선행사고 뒤에 standing on 뒤에 목적어가 빠져나간 게 branch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위치가 생략되었고 that도 가능합니다. from A to B 구조로 만들어져 있어요. 자, 내용 들어가는데 글의 순서는 박스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처음에 가정해보자. 적어도 몇몇 동물들이 언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또 언어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하고 생각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자는 겁니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언어가 없어도 생각을 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그 다음에 지금 A번을 바로 관려니까 이것은 that절을 암시하지 않는다.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 갑자기 어떤 동물에 대한 기본적인 것도 깔아주지 않으면서 다람쥐가 툭 튀어나와요. 개념이 없다 그래요. 내용이 좀 매끄럽지가 못하죠. 찝찝하죠. 다음은 B번 갑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이 가리키는 것도 애매합니다. 그리고 she doesn't 해 she가 뭘 가리키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B번도 먼저 가기 힘들고 자 결국은 C번이 첫 단락이 될 거예요. 이것은 앞에 나왔던 뭐예요? 언어가 부족함에도 일부 동물들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that절을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여기서 they는 내가 위에 박스에도 별표를 놨지만 일부 동물들 몇몇 동물들이겠죠. 동물들이 개념은 가지고 있어. 개념은 소유하고 있다고. 왜냐하면 사고의 몇 가지 형태의 사고는 비개념적일 수 있거든. 몇 가지 형태의 사고는 비개념적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거예요. 우리는 상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다람쥐를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다람쥐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 How to get from A to B죠. 그 다람쥐가 현재 서 있는 나무 가지에서 그 다음 이제 앞쪽에 있는 나무로부터의 그 가지까지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도달할 수 있을까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 다람쥐를 상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는 거는 뭐 생각과 연관되죠. 언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생각과 연관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스코럴 후부터 끝까지의 내용을 받아주는 게 지금 B번이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즉 다람쥐가 이걸 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다람쥐는 가지에 대한 개념도 필요 없고 가지가 뭔지 그 개념 뭔지 필요 있어요. 나무에 대한 개념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만 가면 되는 거니까. 생각만 해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it might be enough죠. For her, 다람쥐죠.
예를 들어서 다람쥐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할 수 있다. 무슨 능력이냐?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충분할 수 있다는 거야. 여기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것은 언어를 제외한 비개념적이라는 의미죠. 이미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할 수도 있어. 그러면서 이미지로 생각하는 게 뭐냐? To make a mental map of the tree죠. 나무에 대한 정신적인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나무에 대한 정신적 지도가 뭐냐면 다람쥐가 상상을 해볼 수도 있고 생각으로 또 다른 경로를 상상해서 시도를 해볼 수 있는 나무라는 나무에 대한 정신적 지도를 만드는 거. 이미지로 생각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굳이 언어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A번에 이것은 암시하지는 않습니다. 다람쥐가 개념이 부족하다, 개념이 없다는 뜻을 암시하지는 않아요. 단지 뭘 암시하느냐? 다람쥐는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개념이 부족하다 없다는 걸 암시하는 게 아니라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뭐에 대해서? 이러한 구체적인 생각의 형태에 대한 개념이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인 생각에 대한 형태가 바로 이미지로 생각하는 거죠. 아세요? 자, 우리가 하나의 동물이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보여줘야 된다는 거야. 그 다람쥐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람쥐가 특정한 구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어야 된다는 걸로 마무리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순서는 결국 답은 CBA가 됩니다. 순서 문제로. 잘 정리해서 중간고사 대비 잘하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MJ가 되겠습니다. 시험 기간이 점점 다가오니까 열공하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